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오세훈과 이준석, 김용태 이 세 사람의 전략적 연대라고 해야 될까? 또는 전략적 제휴, 좋게 말한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야합, 결탁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을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대평가한 그 바탕 위에서 뭔가 그들만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그 관심도 없다. 오세훈이가 뭘 하든지 관심 없다. 아니 이준석 이름 듣기만 해도 짜증난다. 김용태가 대체 뭐냐? 그 이름 대체 어디서 뭐 하든지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그리고 있는 그 미래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주 6월 17일 날 오세훈이가 시장 관사로 이준석, 김용태, 김재섭이를 불러갖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보수 재건이 어쩌고 당 재건이 어쩌고 그다음에 뭐 당 지지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어쩌고 저쩌고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런 말을 또 늘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과정에서 김용태가 움직이고 있는 점, 오세훈이가 움직이고 있는 점, 아니 국내임 소속도 아닌 이준석이가 개신당을 만들었고 지 정당도 지금 지 정당의 미래도 지금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지 정당의 앞날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저 이준석이가 국내의 당권에 대해서 김용태한테 전당대회 나가봐라. 이번에 한동훈 안 나갈 것이다. 한동훈 이길 것이다. 이런 소리를 계속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지금 뭔 속셈으로 어떤 의도로 무슨 목표로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지난주 17일 날 여기에 대해서 한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움직임이 점점점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전에 근데 오세훈이는 서울시정에나 좀 골몰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세훈이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또 20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을 하면서 과연 오세훈이는 그 어떤 서울을 만들었는가? 과연 서울 시민들한테 나 오세훈이가 이거 했다고 내놓을 만한 그 업적 또는 성과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오세훈이가 그래도 이건 잘했다 딱 하는 게 있습니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너무 오래전이다. 그러면 2021년부터 지금 현재 2025년 6월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4년 거의 3개월이 됐습니다. 4년 3개월 동안 오세훈이는 과연 뭘 했을까? 여러분들 딱 이 뇌리에 스치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마 웬만한 사람들보다 서울시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런 오세훈이 지금 현재 서울시정의 골몰에도 모자를 파네. 지금 왜 국내의 당내 역학구도에 대해서 국내의 전대와 관련해서 이런 어떤 냄새를 풍긴 듯한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서울시정에 제대로 좀 천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개신당이나 신경 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태 그 전까지 여러분들 김용태가 이번 전당대회가 언제 예정돼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김용태가 당 지도부감이다. 김용태가 당 대표감이다. 김용태가 국내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어떤 차세대 정치인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바가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누구를 지지하느냐,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의 그런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거와 무관하게 김용태야말로 국내의 차세대 지도자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이 뭐라도 된다는 듯이 지금 현재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용태가 지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그렇습니다. 김용태의 비상대책위원장 임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지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건 뭔가 정치적 속셈이 있는 것이다. 저거 전당대회 출마하기 전에 김용태는 원체 지지 기반도 없고 지지 기반이 없는 정도도 아니고 전무하지 않습니까? 김용태가 대체 뭔데 지지 기반이 있습니까? 아마 자기 지역구에서도 김용태가 국내의 당 대표감으로 적합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 간판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함을 내걸고 당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당이 놓친 그런 민심의 그런 사각지대에서 우리 당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청취하기 위해서 당 대표격인 나 비대위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돌아다니는 것이다. 나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그런 소리를 늘어놓고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김용태가 비대위원장 임기와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내가 제시한 5대 개혁안 이걸 관철시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철시키겠다가는 5대 개혁안 어디 가버렸습니까?
행방불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이제 뭐 친윤이 됐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혔으면은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얼른 자리를 비켜주는 것도 여러분들 그건 정치적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가 남은 기간 동안 할 일이 없습니다. 비대위원들이 다 없기 때문에 당 최고위원회로서의 어떤 그 역할과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 대표격으로서 돌아다니면서 요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자기가 평소에 받지 못했던 관심, 자기가 뭔 짓을 해도 평소에 기자들이 따라다니도 하는데 이제는 김용태가 어쨌든 당 대표격이니까 뭐만 하면 기자들이 가서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당대회 출마 이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주 신나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처구니가 없다 그 말입니다. 김용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남은 기간 개혁 의지와 과거에 당이 잘못했던 것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들께 변화하겠다는 세신 의지를 드러내고 개혁 동력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데까지가 내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이미 역부족이라는 거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미 김용태는 그걸 갖다가 관철시킬 만한 그걸 갖다가 이 친윤 당권 기득권 세력한테 이걸 갖다 밀어붙일 만한 힘 자체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는 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뭔 역할이 있습니까? 역할 없습니다. 역할 없으면 이미 그 직에서 물러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용태는 또 뭐라 그러냐? 민심을 듣기 위한 지역 방문을 갖고 일각에서 몇몇 의원들은 전대 출마하고 연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국을 돌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과 지역 과제들을 다시 한번 지키겠다는 약속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다. 이런 소리를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강원도의 김진태 지사를 만났습니다. 그 만난 자리에서 또 이런 얘기를 늘어났습니다. 기자들한테 뭐라 그랬냐? 아니 나 당이 변화할 생각이 없으면 나 전대 출마 안 한다. 근데 당이 변화한다는 그 지표 기준은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이 대체 어떻게 해야 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잘라버립니까? 어떻게 자릅니까?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당론도 무슨 그거 갖다 무효화하는 것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당내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당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가 전대 출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지를 남겨둔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나중에 가서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당이 변화할 생각이 없으면 난 전대 출마 안 한다. 일단 김용태한테 전대 출마하라고 권유한 사람들이 김용태 가족 말고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이 최소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건이 조성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나가봤자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나 안 해. 라는 이런 여지를 남겨두면 그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용태 얘기하는 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할 생각이 없으면 나 전대 안 나간다. 아니 뭐 누가 김용태 추대를 하자겠습니까? 아니면 김용태 아니면 국민이 망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 마치 지가 마치 주도권이라도 진 것 마냥 그런 소리를 늘어놓고 앉아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다니 정말로 꼴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저기 김용태하고 김재섭이하고 이준석이하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밥을 먹인 오세훈이가 또 오늘 뭔 그걸 했냐면 여러분들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20여 명과 또 만찬 회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오세훈이가 뭐 동작구에 뭐 어디에서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 인근 식당으로 서울 당협위원장 20여 명을 불러가지고 저녁을 또 먹이면서 서울시의 정책 사례들을 공유하고 당의 정책 방향도 시민의 일상을 향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지가 이렇게 충고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너나 잘하세요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오세훈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분명히 이준석이하고 김용태하고 김재섭이하고 밥을 먹이면서 뭐 당 재건이 어쩌고 저쩌고 늘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당협위원장들을 만났을까? 여러분들 당협위원장들 이게 원내를 떠나서 어쨌든 이 전당대회 할 때는 일반 당원보다는 그리고 또 대의원보다도 더 이 당내 의사결정 전당대회 의사결정 구조에 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을 만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세훈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에 대해서는 이제 김용태가 얘기를 했는데 김용태가 뭐라 그랬냐? 여러분도 아마 다 보도 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출마 관련해 사석과 방송에서 사석에서라고 한 거는 그러면 김용태가 지금도 이준석이하고 사석에서 만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정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의사교환을 하고 있다. 이 김용태가 이준석이한테 이 국내 힘과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듣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김용태의 정치력. 애초에 김용태한테 무슨 정치력이 있느냐라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김용태도 아마 할 말이 없을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저 개신당을 만들어서 저기 뭡니까 이재명 정권과 함께했던 저 이준석이하고 계속 뭐랄까 과거에 천하 용인으로 활동할 때처럼 이준석과 지속적으로 교류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송에서 여러 조언을 해줬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이 대선 거치고 과거 잘못된 일 해오면서 붕괴 직전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준석 의원께 보수 진영에 힘을 합쳐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는 지금 현재 전대 출마 행보를 지는 안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조건을 걸면서 그럴 거면 나 안 한다라고 했지만 그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전대 출마 행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준석이를 옹호했던 오세훈, 그 오세훈이는 얼마 전에 이 세 사람 불러서 밥을 먹였고 그리고 또 당협위원장들 만나서 어쩌고 말을 늘어났고 그리고 또 이준석이는 과거 자기 밑에 네 마리 말 중에 하나였던 천하 용인 중에 하나였던 김용태한테 사석과 방송에서 여러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전대 출마해라 조언을 했다, 권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용태는 또 이준석이한테 보수 진영 힘을 합치기 위해서 이준석 얼른 함께 하자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이준석이한테 합치자라는 이런 권유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과연 뭘 뜻하느냐? 제 예상보다 너무 시간이 경과해서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세 사람들이 꾸미는 과연 이 구도는 무엇인가? 이 세 사람들이 꾸미는 미래는 무엇인가?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오세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세훈, 이준석, 김용태 이 자들은 지금 연대를 하고 있다, 제휴를 하고 있다, 결탁을 하고 있다, 야합을 하고 있다, 일종의 동맹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 자칭 이 개혁이지 않습니까? 이 개혁 성향 인사들의 집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자산도 대중적인 지지도도 부족한 인물들이 일시적으로 세력을 구축해서 당권을 노리는 일종의 정치 공학적인 결탁, 야합, 좋게 말하면 제휴 동맹이다. 거기에 가깝다. 최근 이들 네 사람이 서울시장 관사에서 회동한 데 이어 오세훈이는 서울시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접촉했고 김용태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이는 김용태에게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했고 김용태는 공개적으로 이준석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지금 수차례 걸쳐서 얘기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준석이 과거 국민의힘에 대한 해당성 발언을 일삼았던 시기에도 오세훈은 그를 공개적으로 감쌌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는 점이다. 만약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이들 당을 개혁해야 된다, 당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는 입장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전대 출마가 지금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출마해야 된다, 출마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비등비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한다고 한다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김용태가 그 표심의 일부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친윤 기득권 세력보다는 어쨌든 김용태가 상대적으로 뭔가 신선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용태는 또 이 이름을 언급하기가 너무나도 싫지만 제2의 이준석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김용태가 나설 것이고 그 김용태가 이 친윤에 대한 반감, 즉 비윤 반윤 표심을 갖다가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오세훈이가 지금처럼 서울시장 당협위원장들을 만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이 간접적으로 외곽에서 지원 사격을 계속해주는 일종의 바람몰이 역할을 해주는 형국 속에서 김용태가 만약에 당대표로 선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김용태가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쥐게 됩니다. 그러면 오세훈이 지금 만약에 서울시장 공천도 솔직히 불확실합니다. 오세훈 지겹다. 오세훈 그만 나와라.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오세훈, 박원순 요 두 사람이 어떻게 20년 동안 해먹냐. 그래서 뭐 서울이 어떻게 바뀌었냐. 요런 지금 의견이 아주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이의 서울시장 공천은 아주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은 그야말로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김용태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까 김용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문을 그냥 열어 젖히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럴 리는 아주 특히나 김용태 체제로 간다고 할 경우에 김용태가 전대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김용태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것도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그 격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승리한다고 한다면 김용태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김용태가 대선으로 직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에는 여전히 역량과 지지 기반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
정상적으로 이제 당대표 임기를 마친다고 한다면 2027년 하반기에 새로운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전당대회는 2028년 총선 공천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가. 그러면 차기 지도부에 누가 나설 것이냐? 바로 이준석이가 당대표에 또 도전하게 된다. 2028년 총선 공천 주도권을 쥐게 된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기반이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세력이 있습니까? 그럼 한편으로 오세훈이가 세력이 있습니까? 오세훈이가 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덕수를 친윤이 민다고 하니까 자진 포기할 했겠습니까?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얹혀간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총선에서 이준석이나 오세훈이가 자기 사람들을 채울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2030년에 대선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각자의 세력을 키운 이준석이하고 오세훈이가 대권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가정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이지만 다 그 각각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자들은 요 얼마 안 되는 가능성을 놓고 지금 현재 일종의 합종 연행을 하고 있고 이 결탁, 야합, 제휴, 동맹을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자들이 꿈꾸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이자들이 꿈꾸는 시나리오가 만에 하나 실현될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전에 생각했던 국내임, 여러분들이 정말 국내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정당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 정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자들의 움직임을 상당히 주시해야 되고, 이자들의 어떤 이 결탁, 제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속셈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속셈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름도 언급하기가 싫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후원을 해주신 한다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